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광개토 대왕이 과연 일본 본토를 정복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임나를 정복해서 임나 연정이라는 걸 베풀었다 그러는데 맞느냐, 이제 이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정인성 교수가 쓴 한국 고고학자가 다시 쓰는 조선 고적 조사 보고 1913년도 조사한 겁니다. 여기에 이제 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이라고 여기서 나온 건데 2022년에 출판된 거예요. 요거를 보시면은 요 책입니다. 요 책이죠. 아주 굉장히 귀중한 책이에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제 뭐 200장을 사진을 찍었다니까 뭐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이제 비문에 대한 이거를 이렇게 이제 게재를 했어요. 예. 그거를 이제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당시에 그 사진을 찍은 사람이 야스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탁본을 하던 탁본업자 초봉도라는 사람인데 66세입니다. 이 사람하고 면담한 내용, 이거 전번 시간에도 보여드렸죠. 요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하고 어떻게 면담을 하냐, 일본 사람인데, 통역을 했어요. 누가? 헌경보조원이 통역을 해서 면담인데, 뭐라고 써 있냐면, 30년 전부터 자기는 여기 살았다. 그럼 몇 년이 되면 1883년. 초기 그 비석 발견될 즈음에 살은 거죠. 돌 위에 이끼가 있어서 지현, 이 관리죠. 관리의 명으로 탁본을 위하여 불로 태웠다. 그때 돌의 모서리가 떨어져 나갔다. 이때가 언제? 30년, 1883년이죠. 석회를 바른 거는 10년 전부터다. 그럼 1903년이 되는 거예요. 이 곳곳에 매년 계속 떡칠을 한 거예요. 석회를 발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석이 쓰러져 있는데 세웠다. 그거 거짓말이죠. 그런 내용 하나도 없어요. 옛날부터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는 이 비석을 한포로 갈겨서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일본으로 가져가려다가 이제 뭐 설왕설래 하니까 한포로 갈겨서 없애려고 했는데 아까 그 학자들이 말려가지고 그냥 조작하는 거로 끝냈어요. 이게 뭐 별짓을 다 한 거죠. 자, 그 다음, 요거는 아까 설명을 드린 거고, 요건 이제 위에도 찍고, 밑에도 찍고, 요런 석회 부분이 다 드러나 있죠. 이렇게. 요 허연 부분들, 요런 게 석회가 드러나 있다. 그 다음에 요거는 1900년도에 찍은 사진이에요. 1900년도. 그리고 아까 요거는 1903년도에 찍은 사진. 그 다음에 요게 1913년 그 조사할 당시죠. 여기서 찍은 거고. 예, 요게 2006년도에 찍은 사진이에요. 예, 이렇게 변천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드리고자 합니다. 한당국이라는 책이 나오게 되게 된 데는 뭐 환판이 뭐 어쩌고 뭐 시끄러운데 이 이유립이라는 분이 그 책을 냈어요.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 북한에서 이제 월남을 했는데 아버님이 그 독립운동가예요. 이관집이라고. 그래서 뭐 개연 선생의 제자입니다. 아버님이. 뭐 이유립 선생이 뭐 개연 선생의 제자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이고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랬고 이관집 아버님의 선친을 따라서 그 북간도로 넘어갑니다. 넘어갔는데, 심지어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소년단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 소년단 시절에 누가 오냐면 단재 신채호 선생이 오셨어요. 그래서 단재 선생님이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강의도 들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이분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저는. 네. 그런데 그 스승인 이제 선친의 스승이죠. 선친의 스승인 개연 선생이 이 책을 환단고기를 주면서 그 제자죠. 이관집 선생한테
그리고 이관지 선생이 이유리 선생한테 주면서 1980년이 되거든 이 책을 발간해라. 이 책을 세상에 펼쳐라. 그랬는데 그 제자인 조병윤이라는 제자가 이분이 단단학회를 했는데 성급한 마음에 1979년에 이 책을 낸 겁니다. 근데 너무 빨리 냈죠. 1년을 못 참고. 그래서 이제 이 개헌 선생이라는 분은 어떤 일을 했냐면 1898년에 고구려의 옛 수도를 보고자 출발할 때 오동진, 이분도 독립운동가죠. 50금을 주었다. 여비를 보태줬어요. 이영린이라는 분은 배를 내어서 그 보조금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포를 건너서 압록강을 건너 집안으로 들어갔다. 그때 이덕수, 김효운, 백성건 이 세 분의 학자들이 미리 와 있었어요. 그래서 함께 머무르면서 등본, 탁본이죠. 탁본을 뜨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장정 3-4명을 고용했다. 그런데 이제 그 비석에 가니까 숲이 깊고 산이 험하여 길이 매우 불편했다. 먼저 술과 과일로 제사를 드리고 기름과 술을 부어서 비문을 청설을 하고 전문을 떠서 보니 글자가 모두 1802자였다. 그 당시에 등본을 뜬 걸 무술등본이라고 합니다. 이 등본을 뜨지 못한 글자는 117자 뿐이었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 후에 15년이 지난 1912년 5월에 다시 가서 제사를 드리고 관찰하여 보니 글자가 감소되고 마멸된 곳이 많았다. 그리하여 옛날 같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에 발표됐느냐? 이분의 그 이유리 선생의 그 문집이 있는데, 전집이 있는데 5권이에요. 고려가에서 냈어요. 고려가는 뭐냐면 고려원이라는 출판사인데 지금 망했어요. 없어졌는데 거기에서 내준 거예요. 근데 이 개헌 선생이 이 행거를 여기 쭉 요거예요. 예. 국강상 광개토병 평안호퇴 성제 성능비 문역주 이렇게 요겁니다. 이걸 누가 썼냐? 개헌 선생님. 이분이 돌아와서 그거를 해갖고 삼육사라는 데서 이렇게 옛날에 등사본으로 해서 잡지를 냈어요. 그 잡지가 이제 일본 놈들한테 포착이 돼서 나중에 이제 잡혀서 압록강가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유리 선생님이 그걸 이제 하나를 받은 거예요. 받은 거를 여기다 이제 게재를 한 거죠. 그랬는데 요 부분, 요 일본 본토 경략 본토를 친 기록에 대해서 이분이 나와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많은 부분이 지금 깨져나가 있습니다. 없어요. 여기도 없고. 그런데 이분이 채워놓은 거예요. 지금 요게 개훈 선생이 채워놓은 거거든요. 여기. 이거 다 채워놓은 거예요. 근데 요 내용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락 10년 대왕이, 강개토 대왕이죠. 보병과 기병 5만을 파견하여 신라를 구원하고 외를 쫓아 일본 임나가야에 이르러 안나인으로 지키가 했다. 시라성과 두성을 함락시키니 외적이 성에 가득하였다. 크게 무너지니 성이 6번이나 공격을 받고 탁멸하여 남은 것이 없게 되었다. 외가 드디어 나라를 들어 항복하니 죽은 자가 10명 중 8, 9명 모두 신하가 되어 이끌고 나오니 안나인으로 지키게 하였다. 외가 감히 다시 싸우려고 탁기탄, 탁순들과 모의하여 병사를 일으키자 관병이 곧바로 탁순을 취하고 좌군은 담노도를 거쳐 담마, 우군은 남파를 거쳐 무장에 이르러 왕께서 곧바로 배로 축사는 후코가죠. 를 공격하니 모든 적들이 스스로 무너짐에 그들을 나누어 군을 만들고 안나인으로 지키게 하였다. 이에 신라의 왕이 조공을 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냐? 광개토대왕이 399년에 평양에 왔어요. 신라의 사신이 구원해달라니까 그거 다음에 5만 군사를 파견한 거예요. 그래갖고 어디까지? 왜 일본 본토까지 경략을 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깡그리 다 부셔버린 거예요. 없애버린 거죠. 자, 여기 보세요. 다 없어졌잖아요. 글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거는 이 개연 선생 한 분입니다. 그러면은 이 기록이 다른 데 나오느냐? 나와요. 이건 이제 문정짝 씨가 발견한, 찾아낸 건데, 일본 서기에 이중천왕 5년, 404년입니다. 아까 그 신라를 구하기 위해서 5만 군사가 내려간 게 400년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축자에 삼신이 나타났다. 이 삼신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죠. 그런데 뭐라 그랬냐? 삼신이 이 천왕한테 어찌하여 우리 백성을 수탈해 가는가? 라고 말하였다. 이게 3월 달이에요. 9월 달에 천왕이 담노도에 사냥을 갔는데 한해 사부로 말고삐를 잡게 하였다. 섬에 있는 이장약신이 뭐라냐? 피냄새 때문에 견디기 어렵다라고 하였다. 이건 뭐냐면 전쟁이 일어났다는 얘기. 19일에 바람소리처럼 하늘에서 부르는 소리가 있는데 뭐라냐면 검도 태자왕이다. 이거를 잘 보세요. 검도 태자왕이다. 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호태왕이라는 얘기예요. 호태왕. 이어서 황후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왜 죽었느냐? 지금 전투가 어디서 일어나요? 담노도에서 일어나요. 여기서 전투에서 사망했다는 거예요. 전사당한 거예요. 그래서 황후를 장사 지냈다. 차지군이 축자에 가서 행패를 부려서 그런 것 같다고 차지부를 몰수하여 삼신에게 바쳤다. 그러니까 축자, 지금의 후쿠오카로 뺏겼다는 얘기예요. 자,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보세요. 여기 백제를 먼저 쳤죠? 그 다음에 신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갔어요. 금강가해를 치고 임나를 건너서 이쪽으로 들어서 쭉, 여기가 담노도예요. 여기서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지금. 그래갖고 황후가 전사당해버려요. 그러면은 임나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나가 나오고 또 안나국을 또 술병, 지킴이로 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안나인으로 지키게 하였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 안나인은 어디냐? 지금 아라가이냐? 아라가이는 여기 있죠? 아니에요. 그걸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임나는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스시마의 서북쪽에 경계에 있고 치소는 국미성이라고 한다. 그 후에 스시마 전체를 임나라고 불렀는데 광개토대왕은 큐슈 지역까지 차지하게 되면서 바다의 3국, 육지에는 7개의 나라를 거느리는 임나 연정을 구성하게 되었다. 이때 그들을 지키는 국가가 누구냐? 안나국이에요. 안나국. 그러면 안나는 어디 있느냐? 요거는 다라국의 옆에 있어요. 그리고 아소산 부근에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다라국은 어떤 나라냐? 고구려의 협부가 도망가서 이 아소산 옆에 만든 나라예요. 그 지역이 지금 어디냐? 다마나예요. 구마모도의 다마나예요. 근데 이 안나국이나 다라국이나 다 어디 출신이야? 졸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믿은 거예요. 왜? 같은 고구려 출신이니까. 예.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한 겁니다. 자, 삼국사기에 한번 보겠습니다. 협부에 대해서. 유리왕 22년에 유리왕이 사냥을 나가서 5일 동안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 협부가, 이 사람은 건국공신입니다. 도대체 이제 질책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둘이. 그래서 여기 보세요. 왕이 화가 나서 협부의 관직을 파해버렸다. 그러니까 서로 충돌을 일으킨 거죠. 예. 그래서 협부가 분하여 남쪽으로 달아나 버렸다. 남한으로. 남한이라는 건 마한입니다.
남쪽에 마한이 있었으니까. 근데 태백일사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전에 협부가 남한으로 달아나니 마한이죠. 마한의 산중에 거하였다. 그러자 그를 따르는 사람이 수백가에 이르자 얼마 되지 않아 큰 흉년이 들게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폐수, 지금의 어디예요? 대동강이죠. 대동강을 따라 내려갔다. 그래서 해포, 바닷가죠. 바닷가를 따라 몰래 항해하여 어디까지 왔냐? 구야 한국까지 왔다. 이게 지금 어디냐면 김해죠. 곧 가라해의 북쪽 연안이다. 수개월에 머물러 있다가 아소산으로 옮겨가니 그곳에 살았는데 그가 다파라국의 시조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다파라국 출신이 누구죠? 석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후에 임나의 변형이 병합되어 연정을 베풀게 되는데 그때 세 나라는 바다에 있고 섬이라는 얘기죠. 7나라는 육지에 있다. 이건 큐슈라는 얘기예요. 처음에 변진구야국, 지금 가야죠, 가야. 김해. 김해 지역 사람들이 먼저 집단을 모여 살았는데 이것이 구야한국이라는 것이 됐다. 그러니까 이건 본국이고 이건 일본에 건국한 겁니다. 다파라국은 다른 말로 다라한국이라고도 부른다. 이들은 홀본으로 왔다. 졸본이죠. 졸본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고구려와 일찍이 화친하였다. 그리고 다라국은 안나국과 더불어 같이 이웃에 있는데 같은 성을 썼고 옛날에는 웅습성, 구마모도죠. 구마모도에 있었는데 지금의 큐슈의 구마모도 성이 이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한번 이거에 대해서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협부가 여기서 달아난 거예요. 국내성에서 쭉 와서 평양 여기 있다가 배를 타고 쭉 빠져서 이렇게 해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안나국이에요. 여기 아소산이거든요. 여기가 안나국, 여기가 다파라국이에요.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제 석탈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석탈해가 다파라국 출신이라고 돼 있잖아요. 자, 뭐라고 돼 있냐? 삼국사기, 이제 강수하고 석탈해. 강수를 먼저 얘기했습니다. 강수열전에 당나라에서 국서를 보냈는데, 태종무열왕 때, 이 해독을 못하고 있었는데, 강수가 그것을 풀어냈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뭐냐? 물어보니까, 신은 본래 임나가랑 사람입니다. 이름은 우두라고 합니다. 소머리. 왜? 소는 뿔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왕이 그를 임나가야의 후손이기 때문에 임생이라고 한다. 임생. 그러니까 임나가야 출신의 선생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을 강수라고 했다. 왜냐하면 머리가 단단해요. 여기가 약간 볼록하게 튀어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머리가 단단한 놈. 그래서 강수라고, 강한 머리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러나 강수는 중원경, 지금의 충주입니다. 충주 사량부 사람으로 아버지는 남아 석채였다. 석씨예요, 석씨. 근데 만성보에는 충주에 이제 이 강씨니까, 강수니까 강씨 족보가 있거든요. 족보에는 강수가 시조로 돼 있어야 되잖아요. 없어요. 근데 이 강수가 어디에 나오느냐? 월성 석시 석보에 나와요. 월성은 어디예요? 경주잖아요. 경주 석시. 여기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석탈아의 후손인 신라 11대 왕 조분 이사금의 삼남인 6세손 석지의 후손에 16세손 서고선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뭐한 사람이냐? 첨성대하고 분황사를 건립한 인물이에요. 이 서고선의 둘째 아들이 석채예요. 여기 이름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강수는 그의 아버지가 남아석채라고 돼 있어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강씨가 아니고 석씨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이완용 씨는 논문에서 뭐라 하냐면 신은 본래 임나 가랑입니다. 라고 얘기한 것은 그가 이 어디다 석씨의 기원처를 밝혀주는 거예요. 기원이 어디냐? 다파라구예요, 다파라구. 왜? 석탈해가 거기서 왔으니까, 다파라국에서. 자, 여기 보시면은 더 재밌는 내용인데 1673년에 이 지도 조선 팔도고 금총남도라는 요 지도하고 똑같이 생긴 지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 조선 팔도 총남 지도라는 건데 요거는 작자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이 지도하고 비슷한 걸로 볼 때 아마 이 당시 비슷한 연대에 제작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는 뭐냐면 지도에 다파라국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쓰냐? 신라 석탈해가 나온 곳이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일본국이 또 나와요. 그리고 그 이 석탈해의 엄마의 고향이 여인국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여인국도 나와요. 아주 특이한 지도죠. 여기 보세요. 여기가 다파라국이거든요. 여기가 여인국이에요. 여기 일본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쪼르륵 있었다는 거죠. 네. 이걸 볼 수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석채라는 사람은 여기 보세요. 여기 석탈해거든요. 석탈해에서 쭉 나가서 여기 요 석채 여기 나오죠. 이 사람의 아들이 강수예요. 그러니까 석씨라는 얘기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니까 이 강수라는 사람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게 이제 임나가야라고 얘기한 것은 임나연정에 들어갔던 게 뭐냐면 다파라국이거든요. 네. 나중에 왜 임나연정으로 끼어 들어가잖아요. 왜? 육지에 7개, 섬에 3개. 그랬고 19국이 되니까. 10나라를 묶어서 이렇게 이제 임나라는 연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고 이분은 강수는 석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완용 씨는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실성왕을 보겠습니다. 실성왕은 7년에 이거 408년입니다. 외인이 일본인들이 쓰시마에 군영을 설치하고 무기와 군량을 쌓아두어 우리를 습격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격파하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는 뭐냐면 이 미사품이라는 사람이 그거를 위험한 일이니까 하지 맙시다. 그 대신 우리가 관문을 설치합시다. 그래갖고 이제 중지를 시킨 얘기가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쓰시마가 누가 일본인들이 여기다 군용을 설치했다는 것을 이 말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한제이 천황, 그러니까 반정 천황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광개토 대왕이 세운 고구려계의 천황입니다. 유일한 고구려계인데 이 출신이 어디냐면 담노도로 돼 있어요. 그럼 아까 보면은 처음에 그 전투가 벌어져서 황후가 전사당하잖아요. 광개토 대왕한테. 그 전투 지역이 어디냐면 담노도예요. 근데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반정천왕의 부인을 황후라고 부르지 않고 부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다 그 출신이 어디냐면 담노도로 되어 있어요. 그런 거로 볼 때 이 담노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서 전투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 이 아스카에 미야코츠카 고분이라는 게 도청 고분이라고, 이 고분이 계단식 석석총이에요. 깜짝 놀랄 일이죠. 왜? 이건 태왕릉이라든가 장군총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거로 볼 때,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한번 봅시다. 이 무덤이거든요. 평범한 무덤 같죠? 이거를 일본인들이 도식을 한 거예요. 이거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예요. 7, 8 거의. 이게 4.5m예요. 이게 41m, 42m. 꽤 큰 거죠. 네.
이런 게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무덤의 형태를 볼 때 이미 광개토대왕이 여기까지 진출한 거죠. 이거는 뭐 정확하게 보여주는 아주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반정천왕이 그 쳐부셨던 그 천왕들은 백제계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반정이에요. 반정 다음이 누구냐면 인교예요. 윤공. 이 사람은 또 신라계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은 어느 정도냐면 백제계 이 고구려계를 싸그리씩 청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백제계는 어디로 달아나느냐? 지금의 쿠마모도로 달아나요. 쿠마모도 지역으로. 아까도 설명드렸죠? 쿠마모도는 이 숨기가 굉장히 좋은 지역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쪽 위쪽이 이렇게 산맥으로 딱 막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나타나는 것들이 외오왕이라는 거예요. 외오왕. 우리 5명의 백제계 왕들이 중국하고 교류한 사실이 나와요. 그게 413년부터 나오거든. 근데 그 왕을 자꾸 이쪽 그 일본석이 이쪽하고 이렇게 하면은 안 맞아요. 또 그런 왕이 없고. 근데 이제 그게 맞아떨어지기 시작하는 게 언제냐면 이 안강천왕하고 웅략천왕, 특히 웅략천왕 때는 정확하게 맞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웅략천왕이 다시 밀고 들어와서 이들을 신라계를 완전히 작살내거든요. 그게 이제 이게 맞는 거예요. 자, 그리고 특히 이 구마모도 지역에 뭐가 대대적으로 만들어지냐면 장식고분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거는 나중에 제가 일본사를 할 때 상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정도만 이제 설명을 드리겠어요. 자, 그 다음에 아스카에 뭐가 또 튀어나오냐면 다카마스 고분이라는 게 나와요. 요게 여기서 맨 처음에 이 다카마스 고분을 발굴할 때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내시경을 넣어서 이렇게 봤거든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학자들이 비웃었어요. 이거 그거 이렇게 발굴하면은 우리나라 게 튀어나오니까 얘네들이 겁먹어서 그런 거. 그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발굴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도검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문을 딱 열게 되면 훅 하고 산화돼서 없어지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걸 먼저 보려고 그 내시경을 넣어서 본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 발굴 기술이 없으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발굴할 때 이렇게 도검류가 이렇게 칼이 나오는데 갑자기 손으로 딱 만지면 이게 푸룩하고 부셔져 버려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그 흙 밑에를 뚫어요. 그래서 거기다 에폭시를 쏴요. 그래서 그 흙을 그대로 떠서 가져와요. 그래서 환원 처리를 해갖고 이렇게 다시 복원하거든요. 그래서 박물관에서 전시하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나온 게 뭐냐? 나중에 이제 정식 발굴을 했어요. 사신도가 나와요. 우리 고구려 고분벽, 여신도가 나오는데 이 여인도는 약수리 고분에 나오는 고구려 여인도하고 똑같아요. 또 별자리가 나와요. 더 재밌는 건 그 바로 밑에 있는 고분인데 깃도라라는 고분이에요. 여기는 사신도도 나오고 제일 중요한 게 천문도가 나와요. 근데 이 천문도에 별의 크기, 작고 큰 게 다 표시가 돼 있고 그 별에다가 금박을 입혔어요. 별이 빛나는 것처럼. 지금 이 천문도를 시뮬레이션을 했거든요. 천문학자들이. 관측 장소가 나왔는데 어디냐? 평양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신찬성시록이라고 우리가 이제 옛날에 그 왕족들, 호족들의 그걸 갖다 이제 쭉 연원을 밝힌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구려 쪽에 남파연이라는 성씨는 고구려국의 호태왕에서부터 나왔다. 이 호태왕이에요. 이 호태왕은 누굴까요? 광개토대왕의 후손이 일본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남파연이에요. 정확하게 밝혀지는 거죠. 자, 이게 다카마스 고분의 요게 사신도예요. 청룡이죠. 왜 깃도라 고분의 천문도. 왜 다카마스 고분의 여인도. 고구려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걸 한번 보시면 이러한 다까마스 고분이나 깃도라 고분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요겁니다. 이거예요. 계단식 적석청. 이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고구려가 본토를 경략했다는 게 정확하게 밝혀지는 거죠. 그리고 이 신라는 어떤 나라였느냐? 자, 400년에 신라를 구원해 줬잖아요. 그러면서 고구려가 신라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라의 그 북쪽 경계에 심지어는 어디냐면 영덕까지도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눌지왕 때 450년입니다. 그러니까 50년이 지났죠. 고구려 변방의 장수가 실직, 지금 삼척이죠. 삼척에서 사냥을 했는데 이때 꼴을 보기 싫으니까 신라의 하슬라, 강릉입니다. 강릉을 다스리고 있던 성주 삼직이 그를 죽여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에서 쳐들어오겠죠. 그러자 신라 왕이 이렇게 이제 사과를 해서 물러갔다. 이제 이때부터 신라하고 고구려가 뻐그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454년에 고구려가 신라를 쳐들어오죠. 북쪽을. 예. 자, 요런 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보시면은 고구려가 그 본토를, 광개토대왕이 이 본토를 경략하고 이 담노도에서 그 전투를 벌여서 승리를 하면서 반정천왕을 고구려계의 천왕으로 이제 내세우게 됐다라는 걸 갖다 이제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요거죠. 지금 계단식 적석청이 아스카 지역에 나온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이런 고분 벽화들이 이런 천문도라든가 사신도라든가 여인도 이런 것들이 그 지역에 같이 나온다라는 걸 볼 때 광개토대왕이 이제 그 일본 본토를 이렇게 먹고 들어간, 특히 이제 신찬 성시록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남파연이라는 성씨가 고구려의 호태왕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후손이라는 얘기죠, 후손. 그러니까 광개토대왕의 후손이라는 얘기가 정확하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사건들로 볼 때 광개토대왕은 본토를 경략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인들로서는 굉장히 괴롭죠. 너무 괴롭고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되니까 지금 이 부분 보세요. 이만큼을 아예 부셔버렸죠. 깡글이 다 부셔버렸어요. 다 뭉개버리고. 예.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한국의 학자들이 이거를 짚고 넘어가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이 비극이죠. 그런데 그 개연 선생이 들어가서 이런 글자들을 이렇게 판독해 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일본 본토를 경략한 그 내용이라는 게 드러났고, 모든 고고학적인 사실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면서 광개토대왕이 들어가서 그 큐슈 지역까지, 뭐 본토도 마찬가지지만 그 육지에 7개 나라, 그 다음에 바다에 3개 나라를 이렇게 어울러서 임나연정을 베풀었다. 이렇게 이제 아시게 된 거. 그 임나연정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다라국이다. 이제 다라국에 대해서 이제 아까 설명을 좀 드렸죠. 여기. 그래서 이제 그 다라국은 뭐냐면은 이제 다파라국이라도 부르는데 그것은 석탈의 고향이다. 석탈의 고향이던 다파라국이 나중에는 이제 그 임나연정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